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살짝 하품 나오는 지루한 시장인데 그렇죠. 무엇 때문인지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오후 시장을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죠. FOMC의 결과가 아닌 전망이 중요하다. 요거 점도표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결과는 네. 뭐 75bp 안 하고 50bp 할 것은 뻔한 건데 그 중요한 게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앞두고 이제 지난주에 이 PPI가 좀 꺾이긴 했지만 또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이 좀 흐지부진한 건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이고 목요일 새벽에 이 FOMC 결과가 나오고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이번 주 FOMC 12월 이제 금년도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 75bp가 아닌 50bp로 금리 인상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 자이언트 스텝 4번 만에 빅 스텝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 이 금리 최종 금리 레벨을 5.5 초반까지 봤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점도표에 일단 내년도 금리 인상 레벨이 5.2를 상회한다면 결국에 시장은 또 연준위원들은 내년도 금리 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고. 특히나 2024년도 점도표가 50bp 이상 벌어진다면 역시나 계속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FOMC 회의를 봤을 때 뭐 50bp 인상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50bp는 거의 확정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전망 5.2 이상 나오면은 안 좋은 거고요. 2024년에서 전망이 5.2 이상 나와서 5.8, 9, 6 나온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내일 밤 발표될 CPI인데 이 CPI를 가늠할 수 있는 게 11월 PPI라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꺾였지만 예상을 상회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중위권 시장 예상치가 7.2에서 7.3이었는데 7.4가 나왔거든요. 그럼 전달이 8.1이었으니까는 확 꺾이긴 했는데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 꺾인 건 아니죠. 꺾이긴 했지만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락 출발했었지만은 사실 또 소비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와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기분대로 예상했던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덜 가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흐지부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밤 CPI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7.5였는데 지금 7.3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밤 CPI가 7.3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아마 산타랠리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요. 다만 7.3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산타랠리가 좀 나올지언정 그렇게 센 산타랠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12월 달 미시간 때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9 어떤 그 예상치였는데요. 4.6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폭삭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숫자가 잘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좀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 속에서 우리 수요일까지 CPI 데이터하고요. 그다음에 FOMC 점도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밤 CPI가 중요 힌트다. 말씀해 주신 수치를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산타가 강하게 오느냐 그렇죠. 안 오느냐. 오긴 올 텐데 네. 예. 강하게 와야 또 산타 랠리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조금 올라가면 그걸 또 랠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진짜 산타 할아버지보다는 그냥 네. 증시에 산타 랠리만이라도 와줬으면 하는. 최고죠. 네.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네. 마침 여러분 눈에 띈 종목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11월 9일에 소개해드렸던 네. 기가레인이 오늘 10%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11%까지 올랐고 물론 오전장의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지만 이거 오늘 왜 오르지? 이거 지난 현덕이 덕분에 나온 종목인데 하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제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네.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인도네시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는 그 통신사의 5G 장비를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도 10% 이상 급등 출발했으나
시장이 좀 이제 좀 그 안 좋다 보니까는 네. 갭 상승하고 밀린 모습입니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근데 만약에 오늘 급등했을 때 못 팔았다면 좀 아쉽지만은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 보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의 통신 1등하는 그 텔레콤의 이 5G 장비 수주한 게 단기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하는 거고 지금 그 북미 공장의 5G 단독 공급사가 바로 이제 이 기가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네시아 쪽도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음봉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해서 만약에 아침에 그런 뉴스 듣고 좀 안타까웠던 분이 있다면은 네. 오히려 지금 이 보합권에서는 매수 가능하니까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요.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DNC 미디어, 이것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네. 역시나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맞아요. 시장이 약하지만 콘텐츠 쪽은 상당히 강한데 왜 이렇게 강하대요? 지금 중국의 또 OTT 시장이 지난주에 계속 뭐 그 국내 콘텐츠가 좀 그 개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 21살인가요?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네. 김태리 씨 나온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네, 제가 제목이 21살인가 같은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개봉한다고 해요.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되게 오래된 컨텐츠였는데 지금 새로운 컨텐츠가 이제 오픈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 재벌집 막내들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서 원래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비공식 선을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이 현재 1,500만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애니메이션 제작 공식화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웹툰 시장이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웹툰으로 영화 만들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증명된 거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지금 웹툰 시장에 지금 뭐 그 외국계 투자까지 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DNC 미디어 제가 19,000원까지 말씀드렸던 건데요. 오늘 훌쩍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19,000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컨텐츠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컨텐츠 쪽을 계속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도 또 새롭게 모멘텀이 시작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급등하는 거 보면서 CJ 네. ENM이 급등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사실 정말 안 간 몸집이 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군들 안에서 안 간 종목을 찾는데 지금 혈안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쏠리는 건데 네. 대형주까지 움직이는 정도 본다면 수급이 좀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흐지부진할 때요. 오히려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더 어떤 수익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종목만 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요 바로 종목 들어보시면은 아마 내용상 들어보신다면 네. 아마 좀 솔깃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까지 뜸을 들일까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의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규 확진 8,600명? 이거는 중국 이야기인데 어제 기준 8,600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한 4만 명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역을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진자가 확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의 데이터를 못 믿는 경우인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는 확진자가 증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의약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당국에서 안 하다 보니까는 중국 개인들이 의약품을 사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의약품의 그 원료까지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가지도 오늘 제가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해열제, 비타민, 의약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상해 그 주요 큰 대도시에 지금 의약품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겁니다. 약국 앞에. 그만큼 지금 중국 당국에서 방역을 완화하고 있지만은 이 개인들은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이 감기약 같은 해열제 뭐 이런 것들을 더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혼돈의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인데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10개 방역 조치 완화를 지난번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좀 공시했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앞서 보셨겠지만은 확진자 PCR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통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 겨울에 중국은 대유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자발적 격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연예인들이나 이런 어떤 그 홍보를 통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은 지금 약한 거니까는
7일에서 10일 정도만은 아르면 괜찮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지금 중국 현지는 밖으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사재기 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확진자가 8,600명 나왔다고 발표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그 10만 명 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뭐 PCR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가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를 발표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인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의약품 사재기하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청에서는 중국에서 이 의약품에 대한 원료를 또 요청했을 시에 좀 대비하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약주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는 그런 제약주를 우리가 관심 가졌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실제 중국에 항생제를 공급하고 있는 그 기업을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 하면 항상 대원제약, 콜대원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거예요. 그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그건가 하고 봤더니 항생제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대원제약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원제약도 드네요. 감기약을 만드니까 좋은데 네. 실제로 콜대원이 이제 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릴지 모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중국에 실제로 항생제, 이게 항생제가 어쨌든 감기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그 약 아닙니까? 근데, 원료죠, 네. 원료기 때문에 요거를 공급하는 회사가 더 수혜받을 것 같은데 주가 가치가 훨씬 낮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주 바로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그리고 낮은 가격, 지금 국제약품을 눈여겨보자. 워낙에 제약바 안 좋다 보니까는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네.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내용 먼저 보게 되면 이미 2006년도부터 중국으로 항생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면 지금 뭐 10년, 15년 넘게 지금 중국 수출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항생제 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이 있다. 이 세프미녹스 주사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중국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겁니다. 일치성 평가가 뭐냐면은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했을 때 효능이나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건데 그게 통과가 되면서 중국의 수출 확대가 더 기대감이 있고요. 이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 집중 구매라는 사업에 참여 자격이 있다. 중국의 국가 집중 구매는 뭐냐면은 이 중국의 의약품이 이제 어떤 그 정부가 공공의료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제품을 입찰해 붙이는 건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허가를 받으면은. 그래서 국제약품이 이미 항생제를 2006년도부터 수출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의 수출 확대에 대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검증 시험까지 받아서 국가 집중 구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일단 항생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텐데 이 자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참여가 된다면은 그 모멘텀이 과히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어떤 확진자 증가 때문에 제약주가 올라갈 때 가장 가까운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보면 주가가 이제 막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도 굉장히 바닥에 있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좀 올라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닥을 계속 기다가요. 좀 그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처음으로 좀 장대모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급등 후 내일 조정받는다 하더라도요. 조정받을 때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중국의 확진자 증가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700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6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제약품입니다. 목표 주가는 5,700원,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금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는데 네. 방송하고 나서 또 호가창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격 전략도 같이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중국 전면 개방 기대감. 좀 전과는 좀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네. 중국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하면서도 지금 우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면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산당의 유래인 것인데 지금 전면 개방할 수 있다는 어떤 보도가 날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서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 국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격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 격리가 폐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홍콩부터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아직 이 중국 당국의 공식적 입장 없습니다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전면 개방. 이 주투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이 4월부터 봉쇄에 들어갔다가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려될 수 있는 게 정말 전 세계적인 또 한 번의 확진자 증가. 좀 부정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다시 한번 이 세계 경제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 동력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날짜가 지금 내년 1월 9일부터 중국이 전면 개방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각 도시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방세를 푸는 것이라든가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매체에 의하면 해외 입국자 격리 폐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 달 말이 춘절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정 연휴고 중국은 춘절인데 이때 그 연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전에 아마 폐지가 될 거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해외 입국자가 지금 원래는 중국에서 8일 격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5일로 줄어들면서 지금 그 격리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지금 해제 통지문 전달됐고 이제 1월 달 되면은 이게 아예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아직 중국 정부는 공식 발표는 없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어떤 대규모 시위 때문에 리오프닝 가고 있지만 확진자가 잡힐 수 없는 거고 실제 이게 오미크론이 전염성 좀 강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지나간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치명적이 돼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사망자 여부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개방하고 있다는 것 늦어도 내년 3월 달엔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개방됐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 무엇이냐,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오늘 지금 종목은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의 교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위주로 봤잖아요. 그렇죠. 화장품도 소비이고 수출이고 그리고 여기에 플랫폼이었는데 이번에는 격리 폐지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여행 항공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활동성이 좀 강해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행 항공 쪽도 너무 좋은데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아마 요거는 딱 보시면은 그래 이거였어라고 할 건데 아마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그만 뜸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무엇일지 현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효성 TNC. 레깅스. 맞습니다. 네. 스판덱스 시장에서 1등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 뭐 운동도 많이 하게 될 거고 등산도 많이 다닐 텐데. 맞아요. 그럼 운동복, 수영복, 레깅스 같은 이 스판덱스 그 원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점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개방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효성 TNC다라는 겁니다. 실제 매출 비중이 섬유에서는 45% 나오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 90% 이상의 스판덱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판덱스 관련 종목은 효성 TN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에서 지금 주원료 생산 설비를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5천 원 네. 투자해서 또 중국에서 이미 지금 이 8월 달에 터키, 그다음에 1년 전에 중국의 닝샤, 브라질의 구천도 증설 완료하면서 지금 27만 톤 생산 규모 접어놨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의 스판덱스 가동률이 82% 올라와 있는데요. 97% 올라왔을 때가 작년 고점이거든요. 작년 고점이 96만 원대예요. 이건 차트 보면서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81% 올라와 있는데 주가를 길게 보시면 네. 주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길게 보시면 주가가 길게 보시면 크게 말고요. 길게 보시면 96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효성 TNC 중국 가동률이 90% 넘었던 때인데 지금 81%니까 그만큼 많이 스판덱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는 지금 90만 원대에서 34만 원대니까 상당히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중국이 실제 개방됐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6만 원까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한 30, 40% 수익 나올 거고요. 손절가는 33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다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저점 대비 좀 올라왔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길게 보면은 맞아요. 작년에는 사실 매 실적 발표 때마다 효성 그룹주들이 움직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익 워낙에 잘 나왔었고 네. 그 당시에 사실 중국이 4월 달에 이제 그 봉사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성이 강해서 정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뭐 웬만한 그 운동장 가보면 다 레깅스 입고 운동하고 있고 맞아요. 남자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죽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중국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그걸 보시고 지금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TNC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약주, 두 번째는 이 효성 TNC. 하지만 둘 다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